안녕하세요. CIM과 드래프터로 완성하는 도면 성과물 제작 가이드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CIM 기술팀의 박상열 프로입니다. 지난 2021년 6월에는 LOD 350 이상의 상세 모델링을 하고 모델과 연계된 도면 성과물 제작이라는 웨비나를 진행했었는데요. 도면은 그리지 않고 연동하여 생성한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도 마찬가지로 도면을 그리지 않고 CIM 모델로부터 연동하여 생성하는 내용으로 BIM 전면 설계에 부합하는 도면 성과물 작성 가이드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CIM 제품 출시 이후 도면과 관련해서 가장 많았던 질문이 최근 재료표 생성과 종평면도 작성을 위한 공면 전개도에 관한 내용이었는데요. 이 부분도 상세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마이다스에서 전달할 메시지는 딱 한 가지입니다. BIM 모델로 도면 성과물을 작성할 수 있다 인데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도면 연동을 하는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면 연동을 하기에 앞서 마이다스 드래프터라는 CAD 프로그램을 설명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마이다스에서는 CIM과 함께 드래프터라는 CAD 프로그램을 함께 보급하고 있는데요. 마이다스 드래프터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었던 오토캐드를 대체해서 대한캐드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CIM과 연동하여 사용할 때 그 빛을 더 발휘하게 됩니다. 캐드로서의 기능은 지난 1월에 진행하였던 토목설계 전용 2D CAD라는 주제의 내용으로 웨비나 다시 보기를 통해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참고로 CIM과 드래프터를 이용한 모델의 작성 방법 등은 CIM 오프라인 기본 교육과 응용 교육을 통해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으니 CIM 사업팀 담당자를 통해 CIM과 드래프터의 수준 높은 기능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웨비나에서 소개할 진행 순서입니다. 총 8가지의 내용으로 도면 성과물 작성에 필요한 핵심의 기능을 시안과 함께 상세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내용은 CIM과 드래프터로 단면을 연동하고 실무에 필요한 도면화를 하는 과정과 변경사항 발생 시 도면으로의 즉각적인 반영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섯 번째 내용은 도면화가 된 단면을 도각으로의 배치와 출력물에 대한 품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내용은 3D PDF 출력 기능으로서 PDF 도면 안에서 3D 모델이 보여지는 내용입니다. 일곱 번째와 여덟 번째 내용은 CIM과 드래프터만의 진화된 기능으로 연속 단면 자동 생성과 종평면도 작성을 위한 종단면도 자동 생성 기능을 설명해 드립니다. 소개할 자료의 모델은 누구나 이해 가능한 박스암고 구조물을 대상으로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도면의 연동 과정은 구조물의 특정 대상과 상관없이 앞으로 설명드리는 내용이면 모두 동일하게 적용 가능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웨비나를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 중에서는 아직 BIM 전면 설계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왜 BIM 모델로부터 도면 연동을 하는지 또는 마이다스에서 편리한 기능이 나왔다고 소개하는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도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의 도면들은 한국도로공사를 주관으로 한 BIM 기반 설계도 표준의 예시 도면입니다. 기존에는 2D 기반의 단면과 백은 전개도를 작성하였다면 이제는 3D로 보이는 등각면도를 만들어 인지하기 쉬운 도면을 작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도면은 BIM 모델로부터 추출되어야 한다는 명제도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기반이 되는 단면들을 어떻게 쉽고 편리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물론 기존의 형식과 같이 2D로 보여지는 도면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모두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서 설명한 모두를 만족할 수 있는 솔루션의 첫 번째 단계로 3D 뷰 단면 연동의 설명입니다. 가장 쉽게 단면을 생성하는 3D 뷰 단면 생성의 기능을 소개합니다. 모니터 화면에서 보이는 그대로의 3D 단면을 2D화하여 도면화하는 내용입니다. 3D 단면을 생성하기 위한 작업 순서의 단계는 총 6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시연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면화할 모델은 미리 CIM에서 작성된 박스암거 모델을 기반으로 작성하며 단위 모델이 될 커브 라이브러리 모드로 진입합니다. 이후 3D 뷰 생성 기능을 선택합니다. 단면의 이름도 변경하고 도면화할 단면의 위치를 모니터 화면 구성대로 변경하여 맞추어 줍니다. 뷰 리스트에 Add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썸네일 생성과 함께 단면 생성 정보가 추가가 되고 OK 버튼 클릭으로 베이스 모드로 나와 드래프터를 호출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마이다스 드래프터가 CIM과 연동되어 실행이 됩니다. 드래프터 내의 CIM 뷰 모드에 생성된 단면이 나타나게 되고 단면의 이름에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연동된 단면이 생성되게 됩니다. 어떠신가요? 몇 번의 클릭과 함께 화면에서 보이는 모습 그대로의 단면을 생성하였습니다. 단면의 정보가 담긴 뷰박스를 선택하면 철근의 정보 확인을 통해 켜기 및 끄기를 하여 도면화할 목적에 맞는 일반도 또는 백운도용 도면으로 작성하게 됩니다. 단면에 포함된 철근을 끄기를 하여 일반도 용도의 단면으로 사용할 치수선을 넣어줍니다. 3D 단면에서는 일반 치수선이 아닌 등각면도상에 나타날 드래프터만의 치수 생성 기능으로 치수선을 넣어줍니다. 드래프터에서는 2.5D 치수라 명칭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 교육 자료 또는 도면 따라하기 자료를 통해 안내하고 있으니 웨비나에서는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스 암고 높이에 이어 길이 방향의 치수선도 넣어줍니다. 다음 차례로 박스 암거에 폭방향 길이의 치수선도 넣어줍니다. CIM 모델에 철근까지 포함되어 있으니 철근 재료표를 바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철근 재료표 생성 기능을 실행하고 철근이 포함된 단면에 뷰박스를 선택해 줍니다. 37개의 철근이 선택된 것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철근의 활중률은 국내 기준으로 직경 19 이하는 3%, 직경 22 이상은 6%로 적용될 수 있도록 설정이 되어 있고 프로젝트에 따라 할증 적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바로 확인을 적용하면 별도의 추가 설정 없이 철근 재료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철근의 재료표가 생성될 위치를 선택하면 철근 재료표의 철근의 형상을 비롯하여 BIM 모델 기반의 철근 수량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앞서 생성된 단면을 복사하여 3D 단면의 등각면도 백운도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면을 이동하여 복사된 단면에 축척과 스타일을 변경해 줍니다. 축척의 변경은 단면에 포함될 치수선이나 주석의 크기가 즉각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설정해 주는 과정입니다.
이후 변경된 사항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업데이트를 해주면 도면화를 하기 위한 예비 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3D 뷰 단면에서는 모든 철근이 나타나는 만큼 철근 배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철근을 선택적으로 보임 처리를 하여 줍니다. 철근의 주석들을 나타내는 과정입니다. 철근을 대표하여 나타내는 단일 주석과 모든 철근을 표시하여 나타내는 그룹 철근 주석 기능으로 단면의 표시가 가능합니다. 먼저 단일 주석 기능으로 표시되는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그룹 철근 주석 기능으로 표시되는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룹 철근 주석 기능에서는 해당 철근의 모든 지시선이 나타나게 되고, 단일 주석은 대표로 나타낼 철근에 대해 선택적으로 표기가 가능한 내용입니다. 주석을 추가로 배치하여 3D 등각면도의 배근도 단면을 작성한 모습입니다. 철근 또한 사용자가 선택적으로 표시하고 싶은 철근만을 골라 보여주는 대표 철근 기능도 있어 어려움 없이 드리프터만의 기능으로 도면화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 기존의 방법과 같이 2D 도면을 만들기 위한 2D 단면의 생성 과정입니다. CIM의 커브 라이브러리 모드에서 2D 단면 생성을 하기 위한 기능의 진입을 시작으로 시연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델이 있는 커브 라이브러리 모드에서 바이플랜 기능을 실행합니다. 단면의 이름도 변경을 하고 단면 구성을 위한 플레인을 구성합니다. 단면에 포함될 커팅 에이리어를 지정하기 위해 뷰 영역에 화살표를 끌어당기게 하여 크기를 조정합니다. 이어서 단면에 포함될 가시 범위 영역, 뷰 뎁스의 크기도 화살표를 끌어당기게 하여 줍니다. 실제 나타낼 단면의 위치도 화살표를 끌어당기게 하여 위치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단면의 위치를 기억하게 해줄 구석점도 선택하고 OK 버튼을 클릭하여 베이스 모드로 이동합니다. 단면의 생성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드래프터로 연동된 단면을 확인하여 단면의 이름에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생성된 단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성된 단면을 이용하여 일반도에 사용할 도면화를 진행합니다. 단면에 보이는 철근을 끄기를 하고 치수선의 크기를 정할 뷰축척을 선택과 해치 설정이 되어 있는 스타일을 선택하여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치수선 기능을 이용하여 단면에 치수선을 넣어줍니다. 드래프트에서 지금 넣고 있는 치수선은 추후 단면이 변경이 되어도 변경된 사항에 따라 업데이트가 되는 치수선의 생성 기능입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단면의 측면에도 치수선을 넣고 있습니다. 이렇게 넣은 치수선도 편집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요. 치수선의 위치나 치수 보조선을 정렬하는 치수 정렬이라는 기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렬이 필요한 치수선을 선택하고 옵션에 따라 치수 문자의 위치를 정렬하는 기능입니다. 치수 보조선의 위치도 일괄적으로 정렬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치수 보조선의 위치를 정렬해 보겠습니다. 유연하게 정렬이 가능한 치수 정렬 기능을 확인해 보셨는데요. 도면화를 진행하면서도 많은 도움이 되는 기능이라 생각됩니다. 다음으로는 단면을 복사해서 배근도에 사용할 주철근 조립도와 표준 단면도를 구성하는 내용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복사된 단면에서 치수선을 지워주고 도면화할 뷰축적의 크기와 스타일을 선택하여 업데이트를 진행합니다.
스타일의 내용은 조금 뒤에 설명드릴 예정이지만 지금 선택한 스타일은 백은도에서 사용할 스타일로서 출력을 할 CTB에서 구조물의 두께는 연하게 처리하고 최근을 부각시키기 위해 드리프터에 미리 설정되어 있는 스타일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백은도의 단면에서는 버림 콘크리트 부재를 승김 처리하고 도면화를 진행하겠습니다. 단면의 뷰박스를 선택하여 주철근에 해당하는 철근들을 선택적으로 보임 처리를 하여 줍니다. 철근을 보임 처리하게 되면 철근의 주석도 함께 나타나게 되고 이 또한 한꺼번에 펴기 및 크기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치수선의 정렬처럼 주석들도 주석 정렬 기능을 이용하여 한층 더 유연한 도면 성과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잠시 시연을 통해 주석 정렬을 하고 주석을 이동하는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에도 치수 기능을 이용하여 치수선을 넣어줍니다. 치수선 생성도 시연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도면화까지 해놓은 라이브러리가 있다면 일회성의 도면이 아닌 유사 프로젝트에서 모델을 변경하고 드래프터로 도면 업데이트를 하는 재활용이 가능한 영속성을 가진 도면 성과물이 될 것입니다. 단면을 연동하고 필요에 따라 주석을 나타내고 업데이트가 가능한 치수선을 만드는 과정으로 주철근 조획도로서 도면화가 된 모습입니다. 이어서 표준 단면도를 도면화하는 과정입니다. 단면을 복사하여 주철근의 주석은 승김 처리를 하고 배력철근에 해당하는 점철근의 주석을 표시해 줍니다. 점철근의 주석도 임의로 이동을 하는 모습입니다. 선철근과 점철근의 차이는 단면에 나타내는 형상의 모습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이어서 그룹화된 철근에 대해 철근의 간격을 일괄 자동 생성해주는 철근 치수 기능의 시연입니다. 치수로 나타낼 철근을 선택하고 구조물의 시작점과 끝점을 찍어주면 철근 치수선이 생성됩니다. 다시 한번 철근 치수선이 생성되는 모습입니다. 철근을 선택하고 구조물의 양단을 찍어주면 생성이 되는 철근 치수의 설명이었습니다. 표준 단면도로서 도면화가 된 모습인데요. 철근 치수 기능으로 쉽게 치수선을 생성하고 필요한 주석을 나타내어 도면화가 된 모습입니다. 다음은 드래프터 커팅 뷰 기능을 이용하여 추가 단면을 생성하는 내용입니다. 앞서 CIM에서 2D 단면을 생성 시에 구조물 전체를 포함한 가시 범위를 주어 2D 단면에 모든 정보를 담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생성된 단면에 보이는 것은 2D이지만 3D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드래프터에서 단면을 잘라 도면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커팅의 기능과 도면화하는 과정을 시연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커팅 뷰 기능을 실행하고 나타내고자 할 단면의 위치와 범위 등의 옵션 처리를 해주면 추가 단면이 생성됩니다. 생성된 단면의 위치를 선택하고 철근 치수와 철근 주석을 나타내어 도면화를 합니다. 길이 방향의 철근 치수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단면 폭 방향의 철근 치수도 생성을 하고요. 철근의 주석도 나타내도록 해주면 도면화가 되는 것입니다. 2D 단면을 생성하여 일반도 및 백은도의 도면화 과정과 커팅뷰를 이용한 전개도 도면 생성까지 확인해 보셨는데요. BIM 전면 설계에 따른 도면 연동 과정에는 드래프터가 답이다 라는 메시지와 함께 두 번째 2D 뷰 단면 연동의 내용까지 전달해 드렸습니다. 세 번째 단계로 도면화에 필요한 스타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드래프터에서는 사용자가 한 도면 편집을 위해 5가지의 기본 스타일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스타일에서는 크게 치수 및 기호와 객체를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 무엇보다 국내 도면 양식에 적합한 5가지의 스타일을 미리 저장해 두어 처음 사용하는 실무자라도 도면 출력을 하였을 때 높은 품질의 도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정해 둔 내용입니다. 드래프터 시연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드래프터 CIMView 모드에 있는 도면 생성 툴에서 기능을 적용합니다. 각 항목에 따른 스타일을 확인할 수도 있지만 통합으로 관리하는 통합 도면 스타일로 확인을 합니다. 도면 스타일 관리자 창이 열리고 등록되어 있는 이름을 확인합니다. 5가지의 스타일 중 스타일 S01과 S02는 주로 일반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의가 되어 있고, 스타일 S03과 S04는 주로 배근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스타일 S05에서는 3D 뷰 형태의 등각면도의 배근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치수 스타일부터 확인해 보면 CAD의 치수선 스타일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철근 기호 스타일을 확인해 보면 3개의 문짝 영역에 좌측에 있는 필드의 내용을 주석으로 나타낼 필드 코드를 넣어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모든 스타일은 새로 만들거나 만든 스타일을 저장하고 불러올 수 있어서 협업 시에도 파일로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객체 스타일 중 콘크리트 부재에 관한 내용입니다. 일반 사항에서는 가시 범위 영역에 따른 표시 처리 여부와 단면의 해치를 적용할 것인지, 3D 뷰에서는 보이지 않는 선 숨기기 등의 선택 사항이 있고, 이러한 옵션 적용에 따라 앞서 설명한 스타일 S01과 S02로 구분이 됩니다. 이어서 선 성분에 대한 선택 사항과 해치 처리 시 해치 스타일에 관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객체 스타일 중 철근 부재에 관한 내용입니다. 철근 또한 가시 범위에 따른 표시 여부 등 철근 표현을 위한 여러 옵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객체와 동일하게 선 성분과 해치의 채우기 옵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연을 통해 단면에 해치가 들어가 있는 스타일 S02에서 해치가 빠진 S01 스타일로의 변경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스타일 설정을 통해 단면의 해치 적용 유무도 가능함을 보여드렸고, 간단하게나마 도면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시연 설명도 드렸습니다. 다음은 3D 뷰에서 보이는 철근이 많은 만큼 스타일 설정을 통해 최소 철근만을 표현해주는 옵션의 시연 내용입니다. 지금은 단면을 복사하여 확인 용도로 시연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시로 S04의 철근 스타일에서 그룹 철근으로 보이는 부분을 첫 번째와 마지막 철근만을 보여주도록 설정하여 이를 반영해 보겠습니다. 변경된 스타일을 적용하여 업데이트를 해주면 시종점 철근만을 나타내어 심플한 도면으로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보시기에 어떠셨나요? 스타일 설정만으로도 표현 가능한 범위 또한 한층 수월하여 도면 성과품 작성에도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네 번째 단계에 설명드릴 내용으로서 설정 업데이트에 관한 내용입니다. 시연에서도 보여드렸었지만 단면 연동을 하고 스타일 변경을 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업데이트를 하는 내용을 보셨을 텐데요. 업데이트를 필요로 하는 조건들은 우측 체계도에서 보이는 것처럼 단면의 생성 정보와 축적 및 스타일의 업데이트가 있고, 라이브러리 뷰 동기화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번 단계의 주요 설명에서는 단면 생성 정보에 따른 업데이트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또한 시연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선 과정과 같이 도면화가 되어 있는 모델이 있을 경우 CIM에서 철근을 수정하고 단면을 바꾸는 등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도면을 재활용하여 업데이트하는 방법의 설명입니다. 철근의 직경을 바꾸고 도면에 철근 재료표까지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설명드릴 텐데요. 철근의 확인을 위해 구조물의 투명도를 낮춰주었습니다. 상부 슬래브의 배력 철근의 직경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직경 16에서 직경 19로 변경합니다. 동일하게 하면의 철근도 직경을 변경해 줍니다. 이후 변경된 정보를 CIM 베이스 모드에서 드래프터로 업데이트 해줍니다. 드래프터로 연동된 정보에 따라 단면을 업데이트 해줍니다. 단면의 뷰박스를 선택을 하고 CIM 뷰 목록에 단면의 이름에 마우스를 우클릭하여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최근에 직경이 변경된 내용이고 3D 뷰 단면에도 동일하게 업데이트를 진행해 봅니다. 단면의 뷰박스를 선택하고 업데이트를 실행해 줍니다. 최근에 직경이 변경이 되었고 업데이트를 통한 변경사항이 반영되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바로 철근 재료표의 철근 수량까지 업데이트하여 확인해 보겠습니다. 철근 재료표도 업데이트를 하여 줍니다. 철근 재료표에도 즉각적으로 변경사항이 반영된 모습인데요. 이제는 변경된 철근을 하나씩 체크해 가면서 수량을 변경하는 모습은 없어질 것 같습니다. 철근 직경만 바꾸면 그 정도야? 라고 하실까봐 준비했습니다. 단면의 두께 변경을 통한 철근의 연동과 단면 업데이트입니다. CIM 유저 섹션 모드에서 우측 벽체 두께를 늘려 변경된 정보를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CIM 베이스 모드로 이동하여 드래프터로 업데이트된 내용을 전달해 줍니다. 단면에 변경이 생긴 만큼 일반 도형 단면을 업데이트하여 변경사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측 벽체의 단면이 늘어난 내용을 치수선과 스타일에도 같이 반영된 결과를 보셨는데요. 3D 뷰 단면에도 업데이트를 하여 보고 이어서 최근 재료표까지 변경되는 내용을 시연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단계의 설정 업데이트 내용에서는 도면화되어 있는 단면들에 대해 설계 변경을 가정하여 최근의 직경과 단면의 두께 변경을 예를 들어 설명을 드렸는데요. 설계 변경이 있는 경우라도 얼마든지 도면으로 연동하여 유연하게 대응 가능한 점을 말씀드리며 다음 단계의 설명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도면 성과문을 작성하여 제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도각에 배치하고 필요에 따라 문자의 타이틀과 부수적인 주석 등을 넣게 될 텐데요. 드래프터 CAD뷰 모드에서 도각을 설정하고 단면을 배치하는 등의 내용을 알아보고 출력까지 진행하는 과정을 시연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면 연동을 위해 드래프터 CIM뷰 모드에서 작업을 진행했었는데요. CIM뷰 모드에서는 단면 연동을 하고 정보 연계가 가능한 치수선을 생성한다 라는 메시지와 함께 지금부터는 순수 CAD로서 사용 가능한 CAD뷰 모드에서 이후 작업을 진행합니다. CAD뷰 모드, 새로운 도면 공간 이름에 더블 클릭을 하여 이동하고 발주처의 도각을 드래프터에서 열어줍니다.
준비된 도각은 축척 1:1 기준의 도각입니다. 명령창에서 시트를 입력합니다. 시트의 이름과 대상 객체의 선택 및 정보를 담을 영역을 지정하고 확인을 클릭하여 설정을 완료합니다. 앞선 과정의 도각 설정의 내용은 도각의 영역에 축척의 정보를 가진 단면들이 배치가 되었을 때 도각의 축척을 따르도록 정보의 영역을 만들어 주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각 또한 축척의 크기를 줄 수 있고 시연에서는 1:50의 크기로 축척을 부여하였습니다. 도면 구성에 따라 CIM 뷰 모드에 있는 단면들을 선택 및 드래그하여 배치를 해줍니다. 시연을 통해 단면을 배치하고 추가로 도각을 복사하여 철근 재료표도 배치를 합니다. 이때 복사된 도각은 새로운 영역이 되어 DWG 파일로 저장이 될 때에도 별도의 파일로 저장이 가능합니다. 도면 배치가 완료되었고 도면에 문자 타이틀이나 부수적인 주석을 넣어 도면을 완성합니다. 드래프터에서는 자주 사용하는 도면을 지정하여 첨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도면이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연에서는 문자 타이틀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축척 1:1 크기의 도면을 사용자 도면으로 미리 지정해 놓고 첨부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면에 바로 활용 가능하도록 첨부 도면의 크기를 변경하였습니다. 이어서 드래프터 CAD 기능 중에 이색적인 기능 중에 하나인 Shift 클릭이라는 기능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Shift와 마우스 좌클릭을 하고 객체를 선택하면 속성 복사 후 표기해주는 기능인데요. 화면에서도 Shift, 마우스 좌클릭 후 문자를 선택하면 기존 문자의 모든 속성을 복사하여 나타나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도면에 문자 타이틀을 넣어 도면화가 된 모습입니다. 그럼 출력을 통해 지금까지 완성된 도면의 모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플루 스타일 파일 선택 시에 마이다스 드래프터 CTV를 사용하시면 앞서 설정한 스타일을 적용하여 품질 높은 도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PDF 파일로 출력된 도면의 내용을 잠시 확인하시겠습니다. 이어서 도면의 파일 관리 시 용이하도록 도면에 번호를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어 창에 q-시트 넘버링을 입력합니다. 옵션에 따라 도면의 기호와 시작 번호를 입력합니다. 도면의 순서 또한 화면에서 확인하고 옵션에 따라 변경이 가능합니다. 영문 C로 시작하는 도면 번호로 변경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어서 연속 출력 기능의 설명입니다. 드래프터 출력 기능에서는 단위 출력과 연속 출력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 성과물 출력 시에도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CIM과 드래프터에서 연동된 도면은 CIM에 저장되는 구조이며 라이브러리별로 도면이 작성되어 있을 경우 각각의 라이브러리에 도면 정보를 포함하여 저장이 가능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DWG로 내보내기 할 때에는 CAD 뷰 모드 트리에 도면별로 내보내기를 하거나 파일 탭에 신속 DWG 내보내기와 내보내기 항목의 옵션을 선택하여 DWG로 저장이 가능합니다. DWG로 내보내게 된 파일의 도면은 CIM과 드래프터와의 연동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연동 사용은
불가능한 점도 말씀드립니다. 여섯 번째로 소개할 내용은 3D PDF로의 출력 방법입니다. CIM으로 연동된 3D 단면과 2D 단면을 오버레이하여 PDF 리더 이상의 버전에서 3D 모델을 도면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직접 시연을 통해 설정하는 방법과 어떻게 보여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능 설정을 위해 CIM 뷰 모드로 이동합니다. 도면 생성 탭에서 3D PDF 세팅지를 선택합니다. 3D 뷰와 3D 단면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2D의 단면을 선택합니다. 뷰 리스트에 올려져 있는 단면을 선택하여 확인을 클릭합니다. 설정 완료 후에 CAD 뷰 모드로 이동합니다. 도면화가 되어 있으므로 플롯을 바로 실행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드래프터에 미리 설치된 3D PDF 프린터를 선택하여 기존의 방법과 동일하게 출력을 진행합니다. PDF 리더에서 파일을 열어 보여지는 옵션에 따라 모델을 직접 확인합니다. 투명도를 조절하여 모델의 최근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3D) PDF 상에서 보여지는 영역을 크게 지정하려면 드래프터에서 뷰박스의 크기를 늘려 도면화하여 출력하면 큰 영역의 환경에서도 도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3D PDF 출력 내용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도면화를 하여 3D PDF까지 만들어져 있다면 도면에 담긴 구조물을 이해하는데 훨씬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로 소개할 내용은 바이 레이아웃 기능으로서 선형 기반의 모델에서 2D 단면을 일괄로 생성하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이면 도로 분야에서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물론 CIM에서 도로 모델이 작성되어 있다면 바이 레이아웃 기능으로 도로의 횡단면을 일괄로 생성하여 활용이 가능합니다. 먼저 생성하는 과정을 확인해보고 자세한 기능 설명은 이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단면 또한 바로 생성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도면 작성에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시연을 통해 기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형에 할당된 모델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베이스 모드에서 선형을 만들고 박사함과 모델을 할당해 줍니다. 선형 기능에서는 평면 선형을 곡선화하여 시연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선형에 암권 모델을 할당해 줍니다. 도면화를 했던 단위 모델 개념의 커브 라이브러리 모델을 선형에 할당하여 곡선화가 된 모델을 생성하였고, 선형 기반의 모델을 바탕으로 2D 단면을 자동 생성하게 됩니다. 동작 기능의 설명입니다. 도면 생성 기능 중에 바이 레이아웃 기능을 선택합니다. 선형 기준으로 단면, 평면, 측면을 선택할 수 있고 시연에서는 단면 기반으로 생성합니다. 기준이 될 선형을 선택을 하고 길이 단위의 설정과 단면의 크기 및 가시 범위 영역을 설정하여 줍니다. 베이스 모드에서의 도면 연동은 바로 드래프터로 연결되어 단면을 확인하게 됩니다. 생성된 단면들에 대해 앞서 설명드렸던 도면화 과정을 거쳐 도면 작성 목적에 따라 자동 생성된 단면들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대로 설명을 마치기엔 아쉽겠죠? 선형의 모델이 할당되어 있는 만큼 곡선 선형을 고려한 3D 단면과 이에 따른 최근 재료표 생성까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이스 모드에서 3D 뷰 단면 연동을 진행합니다. 드래프터에서 바로 단면 정보가 연결되어 3D 뷰 단면이 생성됩니다. 곡선 선형이 반영된 최근 재료표까지 바로 생성해 보겠습니다. 최근이 있는 단면뷰를 선택을 하고 확인만 클릭해주면 최근을 하나하나 세워가며 도면화해 주었던 힘든 과정들은 우리의 업무에서 배제되어도 될 것입니다. 최근 재료표의 위치를 선택해주고 최근 수량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성된 최근 재료표와 앞서 생성된 최근 재료표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잠시 설명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최근 재료표는 선형이 고려된 최근 수량이고 커브 라이브러리에서 생성된 최근의 수량은 직선화된 단위 모델 기반의 최근 수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웨비나를 통해 확인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마이다스 CIM과 드래프터를 활용해서 어떠한 도면을 만들고 어느 부분에 최근 수량을 산출할 것인지 선택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내용입니다. 바이커브라는 기능으로 종평면도 작성 시 필수 요소 중의 하나인 종단면도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기능입니다. 곡선화되어 있는 3D 모델을 도면으로 연동 시에 선형 중심으로 직선화하여 나타내어 주며 무엇보다도 종단면도 생성 후에 종단 좌표표까지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어 계획도면 작성 시에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이커브의 시연 설명은 교량 구조물을 이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평면도 작성을 위한 종단면도 생성 방법입니다. 곡선 선형에 배치된 교량의 모습입니다. CIM의 바이커브 기능을 실행합니다. 바이커브의 기능은 곡선 선형의 모델을 직선화하여 도면으로 연동하는 마이다스 CIM과 드래프터만의 특화 기능이며 곡면 전개자로 명칭합니다. 도면화할 형상의 모델과 지형 및 지층 모델을 선택 후에 선형을 선택하면 도면 연동 설정이 완료됩니다. 곡면 전개도 생성 후에 도면 작성 규격에 따라 스케일 및 스타일을 변경 적용합니다. 단면의 스케일이 변경됨에 따라 치수선이 커진 모습입니다. 치수선의 정렬 기능으로 치수선도 정렬을 하여 줍니다. 종단면대에 포함될 종단 좌표표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생성될 단면을 선택해 보고요. 종단 좌표표에 들어갈 구성의 내용을 사용자하여 국문화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성될 측점의 간격도 사용자하여 입력이 가능합니다. 바이커브라는 기능으로 곡면 전개도 자동 생성이라는 기능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도면에 필요한 요소들이 구석구석 잘 녹아있지 않아 보이시나요? CIM에서 모델링을 한 교량을 대상으로 도면 연동을 통한 도면 성과물을 잠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조물 종평면도입니다. 2D의 평면 및 단면과 바이커브로 생성된 종단면도를 이용한 도면 성과물입니다. 다음은 상부 구조물의 일반도 및 배경도 단면의 도면 성과물입니다.
많은 단면을 생성하지 않고도 철근을 선택적으로 나타냄으로써 편리성을 추구합니다. 이어서 강연선을 단면에 포함하여 도면화를 한 내용입니다. 교량 하부 구조물을 3D뷰로 생성하고 좌표 주석을 넣은 도면입니다. 단면에 좌표 정보 또한 포함되어 있어 좌표 주석만 넣어 주면 되는 도면입니다. 계속해서 교량 하부 구조물인 교대 도면입니다. 2D와 3D 단면으로 교대 일반도를 작성한 모습입니다. (3D) 뷰 단면으로 백운도를 구성한 모습입니다. 교대의 백운 순서 단위로 철근을 나타내었습니다. 이어서 교각 도면입니다. 주요 2D 단면과 3D 단면으로 일반도를 구성한 모습입니다. 단면에 모든 정보가 있는 만큼 복잡하게 나타내는 도면이 아닌 필요한 정보만을 주어 인지하기 쉽고 시공에 용이한 도면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도면 성과물 작성 사례를 조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량 상부 구조물에 대한 일반도 도면입니다. 암거 구조물에 대한 백운도 도면이고요. 옹벽 형식의 접속부 날개벽의 일반도를 3D뷰로 생성하여 하나의 도면으로 나타내었습니다. 복잡했던 교량 상부 구조물의 백운도도 간략하게 표기되었습니다. 기존의 2D 도면의 스타일과 3D뷰로 나타낸 교각의 도면입니다. 플랜트 분야의 스타일을 적용한 기초의 도면입니다. 가시설 또한 복잡했던 부재 간에 연결된 내용을 3D 단면으로 간편하게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터널의 도면도 빠질 수 없겠죠. 잠시 드래프터의 추가 개발 사항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곡선이 있을 경우 치수선을 한 땀 한 땀 만들어 그려 놓고 치수값까지 일일이 계산해 주어야 했던 불편했던 그 곡선 치수선을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는 개발이 완료되었고 상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치수선 생성 기능이 될 텐데요. 이 또한 여러 사례를 가지고 설명해 드릴 날이 기대됩니다. 웨비나의 내용은 유익하셨나요? 드래프터에서 연동되는 단면의 모습은 짠! 하고 제출만 하면 되는 도면의 모습은 아닙니다. 도면화를 위한 일련의 작업은 필요하겠지만 CIM과 드래프터는 여타 다른 BIM 툴과는 다른 정체성을 추구합니다. 한 가지의 목적물을 위한 제품이 아닌 건설 분야를 아울 수 있는 범용 소프트웨어이기를 추구합니다. BIM 전면 설계를 위한 최초 설계 시에는 성과물 작성 과정 시 소요되는 맨아워는 분명 추가 투입되지만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과정으로 CIM으로 모델을 구축하고 도면화가 되어 있다면 다른 프로젝트 활용에도 폭넓게 활용이 가능하고 초기 투자 시간만큼의 보상을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 자신합니다. 잠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설계 업무를 시작으로 지금까지의 시간까지 토목과 함께 약 20여 년 동안의 시간을 지낸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설계 업무를 시작할 때와 달라진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설계 기준은 수없이 개정되었고 시대는 높은 성과물 수준을 기대합니다. 매번 같은 업무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BIM이 아니더라도 업무 효용을 위해 3D로 전환을 서두를 시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웨비나를 마치며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CIM과 드래프터로 할 수 있다. CIM과 드래프터로 연동한다.
변경된 내용은 업데이트로 처리할 수 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